연방식품의약국 자문위원회가 오늘 5세에서 11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일부 지역에 최대 6인치 폭우가 내리면서 뉴욕시 전체와 뉴저지 일부 지역에 돌발 홍수 경보가 발효됐으며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뉴욕시 공무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시위를 벌인 데 이어서 경찰, 노조 등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공천을 받은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이 공화당 후보 커티스 슬리와를 40%포인트나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Hi, I'm Dr. Easterling from the 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I know some of you are still deciding whether to get the COVID-19 vaccine or not. I hear the concerns at community events, on social media, and even from my own family and friends. And I am hoping that in conversations with people you trust, that you are getting the information you need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But I continue to be concerned about the high number of people who remain unvaccinated. And we know the reality that communities of color we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COVID-19. Yet, we see some of the same disparities with who has gotten vaccinated. People of color continue to have some of the lowest vaccination rates, increasing the chances that our communities and our loved ones will be hospitalized or die. If you haven't gotten your vaccine, have a conversation with someone you trust so that we can stop being the most affected, but the least protected against COVID. Thank you.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자문위원회가 오늘 5세에서 11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FDA 자문위는 오늘 5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접종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접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는 젊은 층에서 심근염 부작용이 더 흔히 발생한다는 우려는 있지만 접종에 따른 이로움이 위험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문위 결정에 따라 FDA와 CDC는 조만간 5세에서 11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접종을 승인할 전망입니다. 최종 승인이 나면 뉴욕시는 이르면 11월 첫째 주말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래 미 전역에서 관련 합병증으로 숨진 5세에서 11세 아동은 1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 최대 6인치의 폭우가 내리면서 뉴욕시 전체와 뉴저지 일부 지역에 돌발 홍수 경보가 발효됐으며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노르이스터로 25일 저녁 뉴욕시 전역에서 시작된 비는 26일 오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저지대와 배수불량 지역에서는 돌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한 바람으로 인해 나무나 전선이 쓰러질 수 있으며 롱아일랜드 동쪽 지역에는 최대 시속 50마일의 돌풍이 불 수 있습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서부 지역에서는 3에서 7인치, 이스턴 롱아일랜드는 3에서 5인치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또 뉴저지 중부 지역에는 3, 4인치, 뉴저지 북부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3에서 7인치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각각 해당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뉴욕 시민들이 앞으로 며칠 동안 예상되는 궂은 날씨에 지금 대비할 것을 권장하고 통근자들에게 내일 아침에 예상되는 폭우에 미리 예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관리들은 이 기간 동안 여행을 제한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뉴욕시 공무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시위를 벌인 데 이어 경찰, 노조 등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 노조는 25일 스테이튼-아일랜드 지방법원에 뉴욕시를 상대로 백신 접종 의무화 중지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적인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경찰 노조는 또 본 소송 심리가 오래 걸리는 것을 감안해 일단 이에 대한 잠정적 중단 명령을 내려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경찰 노조는 지난 6일 뉴욕시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서 지난 20일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11월 1일부터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소송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는 최근 재판부가 백신 접종에 항의하는 소송을 연달아 기각시키고 있다며 뉴욕시경 노조의 소송도 공공안전에 배치되기 때문에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공무원 5천여 명이 지난 24일 밤 백신 의무화에 반대한다며 브루클린 브릿지 등에서 반대 시위를 벌여 어제 새벽까지 차량 통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공천을 받은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이 공화당 후보 커티스 슬리와를 40%포인트나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머슨 컬리지와 채널 11의 뉴욕시장 후보 공동 여론조사 결과 등록 유권자 중 61%가 아담스 보로장을 지지한 반면 슬리와 지지자는 25%, 미결정자는 14%로 나타났습니다. 즉 아담스 후보가 등록 유권자 지지도에서 슬리와 후보를 36%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결정자를 대상으로 오늘 선거가 실시된다면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를 묻는 조사에서도 아담스를 선택한 사람이 70%인 반면 슬리와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30%로 아담스 보로장이 무려 40%포인트나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스 후보는 길거리에서 유권자를 만나본 결과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유권자도 뉴욕시를 향한 자신의 열정과 헌신은 믿는다고 말을 했다며 이게 바로 지금의 여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민주당 유권자가 공화당 유권자보다 7배나 많은 반면 스테이튼-아일랜드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했고 이 지역에서만 슬리와 후보가 아담스 후보를 61%대 28%로 앞서고 있습니다. 올해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가 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보다 4.7배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증오 범죄가 424건으로 지난해 209건보다 2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아시안 대상 범죄가 2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또 인종별로는 흑인 대상 증오 범죄 증가율은 10%, 유대인 대상 증오 범죄 증가율은 50%인 점을 감안하면 증오 범죄가 아시안에 집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증오범죄 척결 시민단체 조사 결과 전국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의 16.0%가 뉴욕주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38.6%를 차지한 캘리포니아주에 이어서 50개 주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피해자의 성별로는 여성이 63.3%로 남성 30.4%의 2배를 넘었고 국적별로는 중국인 43.5%에 이어 한국인 16.8%의 순이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미국의 여행 규정이 공개됐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뒤에 2주가 지나야지만 미국 입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SBS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당국이 다음 달 8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여행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했는데 18세 이상 성인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2주가 지나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파이자, 모더나, 얀센 등 미 당국이 승인한 백신 외에도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정한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시노팜 등도 포함됩니다. 미 당국은 백신 규정을 구체화하면서 예외 규정도 뒀습니다.
먼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나 의료적 문제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 등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50여 개 백신 부족 국가 국민들 역시 관광 목적이 아닌 입국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만약 백신을 맞지 않은 일반 성인이 미국에 입국하려 할 경우엔 하루 전날 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와 미국에 입국하려는 구체적인 이유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Those who are eligible to travel but not yet vaccinated will need to provide proof of a negative COVID-19 test within 1 day before their flight's departure. For those who are vaccinated, the testing requirement remains 3 days. 미국의 새 지침에 따라 한국도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기존 음성 증명서 외에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연방 퇴거 금지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퇴거당한 주민 수는 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5일 렌트비 지원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연방 퇴거 금지 조치가 종료됐음에도 퇴거당한 주민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재무부가 발표에 인용한 프린스턴 대학 퇴거 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연방 퇴거 금지 조치 종료 이후 우려와는 달리 대규모 퇴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평균 이하의 퇴거 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의회는 지난해 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465억 달러 규모의 긴급 렌트비 지원금을 승인했으나 연방정부의 느린 분배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렌트비 지원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서류 작업을 간소화하고 신청자들이 은행 거래 내역서나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정적 어려움을 자체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인 스펄링 백악관 고문은 이러한 프로그램 개선으로 렌트비 지원을 활성화시키면서 대규모 퇴거 사태를 막았지만 여전히 수십만 가구들이 퇴거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말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75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130만 명이 앞으로 2달 안에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연방정부는 물론 각 지역정부의 지원책과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퇴거 위험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뉴저지주의 노후된 교량과 공립학교를 방문해 1조 9천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45분 뉴저지주 노스 플레인필드의 이스틴 초등학교를 방문해 보다 나은 미국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상 교육 연령을 현재 4세에서 3세로 낮추고 모든 미국 가정에 수준 높은 취업 전 아동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뉴저지주 커니의 110년 된 교량을 방문, 이 노후화된 교량이 붕괴 위험으로 자주 통제되거나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인프라 예산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털 브릿지는 지어진 지 110년이 지나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예정돼 있으며 서반구에서 가장 철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교량이 너무 낡아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포털 브릿지에 대한 보수 공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16억 달러를 투입해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털 브릿지 보수 공사는 미국의 동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 인상 방침을 포기하고 억만장자에 대한 부유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폭 인하한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개인의 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인상하려던 당초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억만장자 700명과 다국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억만장자 부유세는 유동자산 10억 달러 이상 또는 3년 연소득 1억 달러 이상 억만장자에게 미실현 이득의 최소 20%의 부유세를 부과, 앞으로 10년간 2천억 달러에서 최대 2,500억 달러를 걷어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연매출 8억 6,600만 달러 이상인 다국적 대기업에 대해 현재까지 130여 개국이 합의한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 1년에 1,000억 달러, 10년에 약 1조 달러의 세수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기업이 주가를 지키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거래액의 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미국이 비용이 저렴한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의 대량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연방보건부는 연방식품의약국의 긴급 승인 절차를 통해 저렴한 자가 검사 키트를 대거 생산, 국민들이 더 싸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 검사 키트는 오는 12월까지 공급량이 현재 4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보건부는 국립보건원이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자가 검사 키트의 대량 생산을 위해 7천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 약국 등에서는 자가 검사 키트가 팔리고 있지만 최소 30달러에 육박, 다른 검사 키트 등에 비싸다는 지적이 일면서 판매가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100명 이상 고용업체에 대해 백신 접종 또는 검사 의무화를 추진 중이어서 자가 검사 키트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인 중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큰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가 59%로 조사됐습니다. AP통신이 시카고대학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이 온난화를 사실로 믿고 있는 비율이 75%에 달했다고 오늘 공개했습니다. 반면 응답자 중 10%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지지 정당에 따라 사실 인정 비율에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한 응답자의 89%가 인정할 때 공화당 지지자는 57%에 그쳤습니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아주 혹은 극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 응답자는 59%로 3년 전 조사 때보다 10%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의 경고와 지적에 기후변화 중대성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 비율은 54%였고 허리케인이나 열파,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이런 기후변화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람은 51%였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해온 전기를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 대신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도록 하는 법안에 55%가 찬성하고 16%가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 파리 기후변화협약 실현에 앞장섰으나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비준 이전 서명 단계의 이 협약에서 탈퇴해 절차에 따라 2020년 11월 대선 다음 날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적극 대처를 공약에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다시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26차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기 은퇴하는 미국인들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당하면서 조기 은퇴를 한 미국인이 3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조기 은퇴자 525만 명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사실상 비자발적 은퇴가 급증한 것입니다. 이 같은 조기 은퇴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등 건강에 따른 퇴직이 있는가 하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경기 화랑으로 재산이 늘면서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 고발한 고 김학순 할머니를 부고 기사로 재조명했으며 김할머니의 생애와 증언을 충실히 담아내고자 신문 부고면을 절반 이상 할애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병으로 약 13년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한국 시간 26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총기 소지 적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뉴욕시가 공립학교에 금속 탐지기 설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맨하탄 지방검찰청이 아폴로 글로벌 매니저먼트의 전 최고 경영자이며 억만장자인 올해 70세의 레온 블랙을 모델 2명을 강간한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미국 17개 언론사가 페이스북 전직 임원이 공개한 회사 내부 문건 페이스북 페이퍼를 근거로 페이스북의 문제점을 시리즈로 보도하기 시작, 설립 이후 1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일요일 오후 뉴욕을 출발 LA로 가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의 객실에서 연기가 나 위스콘신주에 비상 착륙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코카콜라가 다음 달 8일부터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정책을 따르기로 했으며 그 이전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들에게 $2,000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지난 25일 $1,024까지 하루에 12.7% 폭등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100억 달러를 돌파,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함께 1조 달러 클럽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정재건 작가가 2021 아트엑스포 뉴욕에 전시합니다. 전 세계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아트엑스포 뉴욕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됩니다. 지난 2019년 아트엑스포에서 제2청의 이름으로 성공적인 작가 데뷔를 한 정 작가는 인생 산막에 들어서 아티스트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1 아트엑스포 뉴욕은 맨해튼 피어 36에서 열립니다. 정 작가의 작품뿐 아니라 수만 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순두부 전문점 소공동 두부마을이 오픈했습니다. 소공동 두부마을의 자랑, 순두부찌개와 순두부 칼국수가 얼큰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뜨끈한 돌판 비빔밥과 코리안 비비큐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CMM 기독의료 상조회가 여러분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5년간 크리스천들이 함께해온 CMM 기독의료 상조회와 함께 의료비 대책을 마련하세요. CMM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0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21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58분입니다. 이상으로 10월 2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